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지대 119의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우리들을 놀라게 하고 슬픔 속으로 빠뜨리는 모든 재난사고들은 우리가 방심하거나 부주의하는 바로 그 순간 곧바로 우리에게 들이닥치는데요. 오늘 안전지대 119에서는 무속인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법당에서 큰 불이 나 인근 주민들이 놀라 대피한 현장에 이어 보행자 도로를 건너던 60대 여성이 마을버스에 치이고 버스끼리 추돌해 승객과 운전기사 등 25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와 함께 또 단독주택 담장이 붕괴된 아찔했던 구조 현장을 긴급 진단합니다. 안전지대 119처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잠시만 방심해도 크게 번지는 것이 바로 화재인데요. 이 겨울철에 일어나는 다양한 화재 사고 중에서 전열기구나 찜질기구 같은 전기 제품을 사용하는 데서도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정말 걱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겨울철에는 난방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전기 사용량이 당연히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안전수칙을 무시하는 순간 집을 홀라당 태우는 것은 물론이고요. 자칫하면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다는 걸 한순간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죠. 네, 조금만 잘못해도 일어나는 겨울철 화재 사고, 무엇이 문제이고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할지 화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전 9시 27분 서울 송파구의 다세대 주택 1층에서 엄청난 연기를 동반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은 무섭게 위층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고로 주민 7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119 소방대원의 신속한 대피 지시와 화재 진압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무속인의 집에서 불이 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위해 발화 지점인 작은 방부터 면밀히 조사 중입니다. 새벽 5시 37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새벽 시간 갑작스러운 화재로 불이 난 아파트동 주민들은 놀라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소방대원의 대피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한 덕에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열선이 손상된 찜질기가 휴지통에 쓰레기에 착화,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아침 8시 29분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에 있는 빌딩 옥상 물탱크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시커먼 연기를 동반한 불은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10분 만에 꺼졌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누군가 피우다 버린 담뱃불이 빌딩 옥상에 쌓아둔 쓰레기에 떨어져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처럼 아차하는 순간 우리 가족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잿더미로 변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 싶습니다. 이 찜질기 때문에 불이 난 아파트 화재 현장을 봤는데요. 이처럼 겨울철에는 각종 전기기구를 잘못 다루다가 불이 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렇듯 무섭게 들이닥치는 겨울철 전기화재 예방법에 대해서 짚어주세요. 네, 우선 아파트나 주택과 같이 집 안에서의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요. 겨울철에는 지나친 난방으로 인한 전기 과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그중 전기장판 과열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습니다. 네. 근데 전기 화재 중 1위가 전기장판이라는 게 선뜻 납득이 안 가는데요. 대체 원인이 뭘까요? 네, 전기 히터는 대부분 주변에 있는 수건이라든지 이불과 같은 가연물에 의해서 불이 잘 난다고 하면은요. 전기장판은 접힌 채로 오래 보관된 상태로 사용하거나 또 장시간을 켜놓고 사용하다가 과열로 인해서 불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네. 그렇다면 교수님, 이 전기장판과 같은 온열 매트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안전 팁이 있을까요? 네, 우선 전기장판과 같은 온열 기구는요. 사용하기 전에 점검을 꼼꼼히 하셔야 하는데요. 전선 피복이 까진 곳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 온도 조절기 주변에 끼인 먼지는 깨끗이 제거한 다음에 네. 사용하는 안전 예방 습관을 길들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먼지도 전기 화재 원인이 되나 봐요. 네, 물론입니다. 콘센트 주변도 항상 먼지를 닦고 플러그를 꽂으셔야 되는데요. 네. 그리고 또 외출하기 전에는 전원 플러그를
끄는 것 외에도 아예 플러그를 완전히 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사용 중에 매트에 물이 묻으면요, 반드시 햇볕이 잘 드는 발코니 같은 곳에서 잘 말린 후에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전기장판은 이불 개듯이 꾹꾹 눌러 접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네. 김밥 말듯이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저도 TV에서 본 것 같은데요. 전기장판을 접어서 보관하면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이유는요, 접힌 부분에 전기 회로가 뒤엉켜서요, 전류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과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기장판은 김밥처럼 말아서 보관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잘 알겠네요. 네, 또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폭신폭신해서 인기가 많은 라텍스 침구류입니다. 근데 이 라텍스 침구는 요즘 홈쇼핑에서도 많이 팔고 또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조심해야 할 게 뭘까요? 네, 라텍스는 열을 잘 발산하지 못하는 재질로 이렇게 라텍스 매트리스를 전기장판 위아래로 직접 맞닿게 사용하시는 것은 절대 금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군요. 전기장판 화재의 원인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네. 내부의 열선이 끊어진 부위에서 발생하는 아크, 즉 불꽃에 의한 발화가 주요 원인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라텍스 재질의 매트리스와 또 전기장판을 맞닿게 사용하는 것은요, 불에 잘 타는 물건과 불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발화원을 같이 사용하는 이렇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라텍스 매트리스와 전기장판을 폭에서 사용하면 화재 위험이 있다는 사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이 난방용품도 요모조모 안전을 따져본 후 사용하는 습관 생활해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핸드폰을 구입할 때는 이것저것 잘 따지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데요. 그 10분의 1만 안전에 신경 쓰셔도 사고는 많이 예방하실 수가 있는데요.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 이런 말이 있듯이 따뜻함도 안전점검 후라는 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녁 6시 57분 서울 서초구 서울고교 사거리에서 마을버스가 행인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마을버스가 갑자기 덮쳤는데요. 긴급 출동한 119 구조대가 여성을 살리기 위해 긴급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병원으로 옮겼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여성은 보행자 신호등이 켜진 후 횡단보도를 건너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마을버스 운전기사를 상대로 조사 중입니다. 지난해에도 이런 유사 버스 사고가 있었는데요. 아침 8시 15분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 정문 앞에서 버스끼리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과 운전기사 등 25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출근 시간 갑작스런 사고에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경찰은 대방역 로터리 부근에서 주행 중이던 버스와 유턴하던 버스가 추돌해 발생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유사 버스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초이 삼거리 일대가 사고 차량으로 뒤엉켜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는데요. 천호동에서 하남 방향으로 주행하던 좌석버스가 좌회전하려던 승용차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로에서 달려오고 있던 승용차 석 대를 그대로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목숨까지 앗아가는 불안전지대라는 말은 이 고속으로 달려가는 도로에 특히 강조해야 할 말인데요. 횡단보도를 멀쩡하게 건너가다가 마을버스에 치여 여성이 사망한 사고를 보니까 이 가족들의 침통함이 눈에 선한데요. 이런 청천벽력 같은 교통사고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끔찍한 교통사고의 원인은 거의 대부분 부주의에서 온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음주, 과속, 또 졸음운전 등 여러 원인들도 있지만 오늘은 차량 관리 중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브레이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동차는 달리기만 잘해서는 안 되고요. 잘 달린 뒤에는 또 잘 정확하게 멈춰야 되겠죠. 그렇죠. 안 멈추면 흉기가 그 순간 돼버리는 자동차를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야말로 자동차를 가게 하는 시동키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취급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브레이크 패드 마모를 잘 체크하시고요. 또 브레이크가 이상하게 닳지는 않았는지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이 브레이크를 제대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브레이크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네. 페달을 평소와 달리 더 깊숙이 밟아야 차가 멈춘다거나 네. 또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뚝뚝뚝 이렇게 끊기면서 발끝에 이상한 느낌이 들 경우에는 또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비정상적으로 쇠 긁히는 끽끽하는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난다면 네. 브레이크 패드가 너무 많이 마모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레이크 패드가 너무 많이 마모가 되면은요, 차의 제동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사고 발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브레이크 패드는 소모품이기 때문에요, 정기적으로도 점검도 해주시고 또 관리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신는 신발의 밑창이 너무 많이 다르면 반들거리고 이렇게 잘 미끄러지게 됐듯이 그렇죠. 또 브레이크 패드도 역시 자동차의 신발 밑창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세심하게 신경 쓰시면서 제때제때 잘 갈아주셔야 됩니다. 충돌 사고는 물론 타인과 본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전 부품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브레이크 패드가 쉽게 마모되지 않게 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를 잘 밟는 방법은 딱히 없지만요, 개인적으로 좀 더 추천을 해드리자면 여러 번으로 나눠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살살 밟는 네.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흔히들 말하는 브레이크가 터지지도 않고요, 또 브레이크 패드의 수명도 어느 정도 늘어날 수가 있고요, 또 관리도 훨씬 더 쉬워진다는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는 달리는 것보다 잘 멈추는 것이 더 중요한 만큼 브레이크 패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꼭 명심해서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2시 19분 서울 광서구 초록마을로 단독주택 앞마당 담장이 붕괴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담장이 붕괴되고 토사가 흘러내린 이 사고로 주택까지 붕괴될 위험에 처했는데요. 긴급 출동한 119 소방대원이 위험에 노출된 2층 거주자를 다리를 이용해 안전하게 구조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추웠다 풀렸다를 반복하는 요즘, 축대나 담장이 약해져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꼼꼼히 돌아봐야겠습니다. 오후 6시 24분 서울 용산구 남영역 앞 굴다리를 지나던 25톤 트럭이 굴다리 상부에 철제 구조물이 부딪히면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노상에 있는 점퍼와 인도 펜스가 파손됐습니다. 저녁 7시 29분 서울 지하철 4호선 한성대 입구역에서 성신여대 입구역으로 가던 전동차가 고장으로 멈춰섰습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지하철이 단전돼 승객들은 비상문을 열고 나와 한성대 입구역과 성신여대 입구역으로 나뉘어 터널길을 이동했는데요. 어두운 통로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승객 17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서울 메트로 측은 승객이 모두 대피한 것으로 파악된 오후 8시 30분쯤 지하철 운행을 정상화했습니다. 퇴근 시간 갑작스럽게 발생한 지하철 사고로 많은 시민들은 어둠 속에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는데요. 지하철은 많은 시민들의 발휘되고 있는 교통수단인 만큼 안전점검에 더욱 신경 써야겠습니다. 이 주택 담장 붕괴 현장을 보니까 정말 위험천만하고 아찔한데요. 인명피해가 없어서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싶은데 이처럼 겨울철에 담장이나 축대가 유난히 많이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네. 요즘 같은 날씨엔 영하, 영상, 이렇게 날씨가 따뜻했다, 추워졌다 이런 기온이 이제 반복이 되잖아요. 네. 한마디로 날이 추웠다, 포근했다를 반복하는 겨울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가 반복될 때는 집안과 건축물의 구조가 약화돼서 축대가 붕괴될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이 축대나 담장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축대나 붕괴 사고에 대비하는 아주 유용한 119 안전 상식을 강남소방서 정성윤 소방관님께서 먼저 알려주시겠다고 합니다. 겨울철 내린 눈을 치우는 제설 작업도 잘못하면 집안 붕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집주위 제설 작업을 할 때 눈을 쓸어서 인근 배수구 구멍 속으로 밀어넣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눈을 쓸어서 배수구로 밀어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눈을 배수구 속으로 쓸어 넣으면 눈 속에 섞인 각종 쓰레기와 흙이 배수구를 막거나 땅속 지하수 흐름을 방해해 결국에는 집안 붕괴의 원인인 배부름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시민들께서 제설 작업을 하실 때에는 절대 배수구 안으로 눈을 쓸어 넣지 마시고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공터 쪽으로 제설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올바른 제설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네, 정말 유용한 안전상식 잘 들었는데요. 겨울철에 내린 눈은 절대 하수구에 버리면 안 된다는 안전상식 잊지 마시고 우리 집 담장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안전생활을 위해 안전수칙을 속속들이 짚어보는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순서인데요. 교수님,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전에 이 소방관님이 팁을 주신 바로 그 내용이죠. 축대나 담장 붕괴에 대한 안전상식들을 좀 더 자세하게 짚어봐야 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축대나 담장 붕괴 사고는 보통 장마철에 많이 발생한다고들 알고 계신데요. 추웠다 풀렸다를 반복하는 요즘 같은 날씨에도 담장은 무척 위험하다는 사실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영하와 영상이 반복되는 날씨에 담장이 약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네, 영하의 날씨에 땅이 잔뜩 얼어 있다가 날이 풀리면서 수분이 얼어서 부피가 커지면서 네. 부풀어 올랐던 토양이 또 녹을 때는 이것이 또 축소되면서 집안을 약화시키게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균열, 붕괴 사고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미리 좀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반복되는 축대나 담장 붕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네, 이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생활하는 곳 주변에 담장이나 축대에 균열 또는 집안 침하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해빙기가 아니라도 붕괴 사고는 어디서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도로를 내기 위해서 산이나 둑을 뚝 잘라낸 곳을 절개지라고 하는데요. 네. 집 주위에 이런 절개지가 있다면 토사가 흘러내리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집안 붕괴로 인해서 가스관이 휘어지면 가스 누출 사고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건설공사장 주변 집안 침하라든지 균열, 또 축대 옹벽이 무너지고 낙석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요. 특히 더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공사 현장이나 산 주변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안전수칙이 있을까요? 네, 작업 현장에서는요, 점검반을 구성해서 흙막이 시설 등을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네. 또 굴착 작업 전에 작업 장소와 주변 집안의 상태를 확실하게 점검을 해보시고요. 또 적절한 보수라든지 보강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또 접근 금지나 추락 방지 표지판, 또 안전 펜스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위험 지역에는 아예 들어가지를 않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산에서는 바위나 토사가 해빙으로 인해서 흘러내릴 위험성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또 위험한 시설물을 발견하거나 또 돌발 상황을 접했을 때는 즉시 119나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민정신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오늘은 해빙기 축대 담장 붕괴 안전사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해빙기에는 다른 때보다 더 붕괴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거 머릿속에 새기시면서 이영주 교수님의 안전 요점 정리로 다시 한번 복습해 봅니다. 해빙기 축대 담장 붕괴 안전 사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온이 영하와 영상을 반복하는 변덕스러운 해빙기 같은 요즘 날씨에는 얼었던 땅이 녹아 집안이 약해져서 균열이나 붕괴 사고의 위험이 높아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선 집 주변의 축대나 담장의 균열 혹은 또 집안 침하가 없는지 반드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 집안 붕괴의 여파로 가스관이 휘어지면서 생기는 가스 누출 사고에 대해서도 세심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작업 현장에서는 점검반을 구성해 흙막이 시설 등을 점검하고요. 주변 집안의 상태를 점검해서 적절한 보수와 보강 조치부터 공사 시작 전에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산에서 바위나 토사가 해빙으로 인해서 흘러내릴 위험성을 항시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위험한 시설물을 발견하거나 돌발 상황을 접했을 때는 즉시 119나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축대 담장 붕괴 사고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해빙기가 아니라도 영하와 영상을 오르내리는 요즘 같은 날씨에는 붕괴 사고에 대비하고요.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누구 탓이 아니라 우리들의 공동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순서는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되짚어보는 사고 복귀 시간입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안전지혜를 다시 찾아보는 블랙박스 속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겨울철 도로는 눈 내리고 얼기일수여서 그 어느 계절보다도 더 불안전지대인데요. 그중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바로 빙판길 교통사고입니다. 잘 달려가는가 싶었는데 뒤뚱뒤뚱 부딪힐 듯 하다가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보는 가슴이 더 철렁한 빙판길 미끄럼 현장입니다.
역시 겨울 커브길입니다. 커브길의 겨울철, 거기다가 눈 내린 뒤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요. 뻔히 보고도 손쓸 뾰족할 방법 없이 부딪히고 마는데요. 방법이 없습니다. 감속 운전의 방어 운전만이 살 길입니다. 겨울 아니라도 커브길 운전은 사계절 내내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요. 바퀴가 2개뿐인 오토바이는 특히 더 조심해서 코너링 해야 됩니다. 눈이 내린 뒤 얼어있는 도로는 차라리 스케이트장이라고 생각하고 조심 운전해야 합니다. 겨울철 운전 중 특히 조심해야 할 때는 바로 야간 운전입니다. 모든 곳이 미끄러워 까딱하면 들이받게 되는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동네길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내리막 빙판길은 속수무책 사고다발 구간입니다. 빙판길 미끄럼 사고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매우 위험합니다. 교수님, 저도 겨울철 운전석에 앉으면 빙판길이 걱정돼서 5분부터 저리는데요. 이 빙판길 교통사고는 언제 봐도 무서운 것 같아요. 네, 눈이 내린 뒤에 얼어있는 도로는요, 차라리 스케이트장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조심, 또 조심해서 운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특히 커브길 운전은 사고 예약 구간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매우 위험한데요. 빙판길 운전,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감속 운전, 조심 운전의 방어 운전이 정답입니다. 네, 빙판길 운전, 조심이 곧 안심입니다. 감속 운전이 정답이라는 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일터, 내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고 싶다면 안전한 습관이 몸에 배이도록 생활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나와 타인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119 안전 상식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